선영은 미용실 의자에 앉은 손님의 머리를 빗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0 초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야무진 손놀림으로 가위를 다루는 솜씨는 이 동네에서 제법 소문이 난 터였죠. 작은 미용실이지만 단골 손님들에게는 그만한 안식처가 없었어요. 손님의 머리를 매만지며 선영은 문득 멀리 있는 아들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선영 씨, 오늘도 열심히네요. 아들 소식은 있어? 머리를 다 손질한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선영은 빗을 정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제 전화 왔어요. 건강하대요. 일이 바빠서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말끝을 흐리며 선영은 손님의 어깨에 묻은 머리카락을 털어냈죠. 아들 민호는 해외에서 일한다고만 알려줬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선영도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다만 가끔 보내오는 생활비가 넉넉한 것을 보면 그럭저럭 잘 지내는 모양이었죠. 미용실 문이 열리고 우편 배달부가 들어왔어요. 봉투 하나를 건네받은 선영은 손님을 배웅한 후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신흥여고 동창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가슴이 설렜어요. 학창 시절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니. 결혼 후 미용실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사교 모임에 나갈 여유도 없었답니다. 동창회라. 선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 손질 한번 제대로 못한 머리, 허름한 옷차림이었죠. 학창 시절 친구들은 어떤 모습일까? 다들 잘 살고 있을까? 갑자기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잘 지내지? 네, 엄마. 일 때문에 바쁘긴 한데 잘 지내요. 엄마는요? 난 늘 똑같지 뭐. 그런데 말이야,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대. 30년 만이라는데. 와, 좋겠네요. 꼭 가세요. 그럴까?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 초라해요? 당당하게 가서 즐기세요. 민호의 따뜻한 격려에 선영은 웃음을 지었죠. 그래, 뭐가 두려울까? 어차피 다들 내 처지를 알 텐데. 선영은 마음을 다잡고 동창회 날짜를 달력에 적어두었어요. 주말 미용실을 일찍 닫고 집에 돌아온 선영은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마땅히 입고 갈 옷이 없었죠. 결국 몇 년 전 조카 결혼식 때 입었던 투피스를 꺼내 다림질했어요. 좀 낡았지만 깔끔하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았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신경 써서 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동창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선영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심호흡을 한 후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죠. 어머, 선영이 맞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고등학교 때 친했던 정미가 반갑게 다가왔어요. 정미야,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죠. 그러나 정미의 화려한 차림새와 빛나는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선영은 자신의 낡은 가방을 무의식적으로 뒤로 숨겼답니다. 어머, 우리 선영이 여전히 미인이네. 미용실은 잘 돼?
정미의 질문에 선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자리에 앉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반지며 목걸이며 번쩍이는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선영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답니다. 동창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어요. 옛 추억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소리로 연회장이 떠들썩했습니다. 선영은 구석자리에 앉아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모두들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거든. 지금은 강남에서 성형외과 운영 중이야. 그래. 우리 딸은 유학 다녀와서 대기업 임원이 됐어. 자랑 섞인 이야기들이 오갈 때마다 선영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민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기에 끼어들 말이 없었죠. 다만 성실하게 자라준 아들이 자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아들 소식은 어때? 갑자기 던져진 질문에 선영은 잠시 당황했어요. 아, 우리 민호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 선영의 대답에 친구들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죠. 아직도 시장 가방 들고 다니네. 명품 하나 없어? 작게 속삭인 말이었지만 선영의 귀에도 들렸어요. 가슴이 찌릿했답니다. 순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죠.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선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죠. 선영은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남편이 일찍 떠난 후 어린 민호를 키우기 위해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일만 했답니다. 명품 가방을 살 돈이 있다면 민호 교육비에 보탰을 것이죠. 그게 후회되진 않았어요.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한 후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죠. 이번엔 좀 더 당당하게 걸었어요. 초라해 보이더라도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만은 잃지 말자고 다짐했답니다. 하지만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웃음소리에 선영은 다시 움츠러들었어요. 선영아, 우리 다음 주에 골프 치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아, 난 골프를 못 쳐서.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제주도 별장에서 모임할 건데 올래? 미안해. 미용실 때문에 주말에는 어려울 것 같아. 핑계를 대며 말을 돌리는 선영을 보며 친구들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죠. 대신 자기들끼리 다시 화제를 바꿨어요. 선영은 그저 조용히 와인잔만 만지작거렸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단체 사진을 찍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사 앞에 모였죠. 화려한 옷차림의 친구들 틈에서 선영의 수수한 모습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선영은 어색한 미소만 지었답니다. 다들 연락처 교환해요. 단체 채팅방 만들게요. 누군가 말했고 모두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공유했어요. 선영도 마지못해 번호를 알려주었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크지 않았답니다. 동창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 버스에 몸을 실은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옛 친구들은 모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신만 제자리 걸음인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선영은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진 않았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들을 잘 키워냈고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적막한 집안이 선영을 반겼어요. 불현듯 쓸쓸함이 밀려왔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가 뒤늦게 밀려오는 것 같았죠. 선영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민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선영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오늘 동창회 갔다 왔어. 근데 엄마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미안하더라.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들 잘 살더라. 명품 가방에 화려한 옷차림. 엄마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살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너한테도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호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그때 이야기해요. 평범하게 들리는 특별할 것 없는 그 말에 선영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답니다. 아들이 바쁜 일정 중에 자신을 위로하러 온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선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앨범을 꺼내 들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민호의 모습, 민호의 졸업식 사진.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죠. 선영은 앨범을 넘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선영은 마음을 다잡으며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비록 상처받은 마음이었지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평소처럼 이른 아침부터 미용실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동창회 이후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니 한결 나아진 기분이었죠. 민호가 오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녁쯤 도착하겠지 싶어 선영은 일단 평소처럼 미용실을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머리를 다듬고 염색하고 파마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이어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선영은 잠시 미용실 문을 닫고 간단히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미용실 앞에 줄지어 서는 것이 보였어요. 저게 뭐지? 선영이 의아해하며 밖을 내다보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남자들이었답니다. 선영은 혹시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실례합니다. 선영님이십니까? 공손하게 인사하는 남자를 보며 선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이요? 무슨 회장님? 선영의 질문에 대답 대신 남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선영은 주변을 둘러보았죠. 동네 사람들이 이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왜 따라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선영이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민호였죠. 민호야, 엄마, 경호원들이 도착했죠? 걱정 마시고 따라가세요. 제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내가 이 사람들을 보냈다고? 네,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따라가 주세요. 민호의 말에 선영은 더욱 혼란스러웠지만
아들을 믿고 따르기로 했답니다. 미용실 문을 잠그고 검은 세단에 올랐어요. 차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죠. 가죽 시트의 촉감이 부드러웠고 은은한 향기가 맴돌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강남 프리미엄 백화점으로 모십니다. 운전석의 남자가 공손히 대답했어요. 선영은 더욱 의아해졌지만 더 묻지는 않았답니다. 차가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호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그저 위로하러 온다더니. 약 40분 후 차는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이 차에서 내리자 백화점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선영님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신기했지만 선영은 묵묵히 안내를 따랐죠.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선영에게 쏠렸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경호원들과 백화점 직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걷는 모습이 이채로워 보였을 것이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백화점 최상층의 프라이빗 라운지였어요. 문이 열리자 우아하게 꾸며진 공간이 나타났죠. 테이블 위에는 고급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여러 벌의 고급 의상이 걸려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선영이 물었을 때 한 여성 직원이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어요. 선영님,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희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직접 만나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선영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먼저 스파 트리트먼트를 받았어요. 전신 마사지와 얼굴 관리를 받는 동안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느꼈답니다. 이어서 헤어 디자이너가 선영의 머리를 새롭게 스타일링했어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선영의 아름다운 이목구비를 살려 자연스러운 화장을 해주었죠. 거울을 봐주세요. 화장이 끝나고 선영은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세월의 흔적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품이 있고 당당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답니다. 이제 의상을 선택해 주세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선영은 여러 고급 브랜드의 옷을 살펴보았어요. 모두 명품 브랜드였고 가격표를 보니 숨이 막힐 정도였죠. 이런 비싼 옷은 걱정 마세요. 모든 비용은 이미 결제되어 있습니다. 선영은 머뭇거리다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네이비 블루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다시 거울 앞에 선 선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답니다. 품이 있는 분위기와 자신감이 넘쳤죠. 신발과 가방도 골라보세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선영은 처음으로 명품 구두와 가방을 선택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선영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확인했답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선영은 다시 검은 세단에 올랐어요. 민호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흐름에 맡기기로 했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는 마치 꿈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었죠. 생각지도 못한 경험에 마음이 들뜨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선영은 거울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했죠.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선영이 운전기사에게 물었지만 그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몇십 분 후 차는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선영이 아는 그 호텔은 일주일 전 동창회가 열렸던 바로 그곳이었죠. 여기가 왜? 선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호원 중 한 명이 다가와 공손히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영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마치 그들이 중요한 인물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죠. 선영은 어색한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호텔 최상층의 연회장이었어요. 문 앞에 서자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 안에는 어머, 이게 뭐야? 연회장 안에는 일주일 전 만났던 동창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모두 화려한 옷차림으로 한껏 꾸민 모습이었죠. 선영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선영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저분이 누구지? 어떤 유명 인사인가?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선영은 긴장한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죠. 그때 정미가 가까이 다가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설마, 선영이니?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답니다. 저 사람이 선영이 맞아?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저 옷, 저 가방, 전부 최신 시즌 명품인데? 놀라움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이 선영에게 쏟아졌어요. 선영은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어색했지만 곧 당당한 걸음걸이로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갔답니다. 선영아,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의문이 교차했죠. 그냥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어.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저 가방, 이번 시즌 한정판이라 예약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던데. 어떻게 구했어? 또 다른 친구가 선영의 가방을 보며 물었죠. 선영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피하는 선영의 모습에 친구들은 더욱 호기심을 느꼈답니다. 이전 동창회에서 선영을 무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모두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연회장 한쪽에서는 케이터링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돌렸죠. 선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한 잔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한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었답니다. 선영 씨, 정말 달라 보이네요. 비결이 뭐예요? 한 친구가 다가와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죠.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을 뿐이죠. 선영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녀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선영은 친구들의 관심 속에서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게 변했지만 내면의 불안함은 여전했죠. 친구들의 질투 어린 시선과 끊임없는 질문에 선영은 점점 지쳐갔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민호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연회장 구석에 선 선영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에 선영은 잠시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선영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 명품 가방, 완벽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겉모습은 분명 달라졌지만 거울 속에 비친 눈빛은 여전히 그 불안한 선영이었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선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변신 속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정미가 들어왔죠. 선영아, 여기 있었구나. 모두 널 찾고 있어. 미안해. 잠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괜찮아?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정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나도 오늘 이 모든 일이 갑자기 벌어져서 당황스러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민은 선영의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넌 정말 아름답게 변했어.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 미안해. 선영은 놀란 눈으로 정미를 바라보았어요. 정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죠.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미야. 두 사람이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30 중반의 나이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남자의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죠. 선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민호였답니다. 선영은 눈을 크게 뜨고 서 있는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평소에 보던 소박한 모습이 아니었죠. 완벽하게 재단된 맞춤 정장을 입은 민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당당했답니다. 그의 주변으로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저 사람, 누구지? 아주 중요한 인물 같은데. 동창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어와 선영 앞에 섰어요. 엄마, 기다리셨죠? 민호의 한마디에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민호와 선영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엄마, 라고. 설마 저 사람이 선영이의 아들? 놀라움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선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민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를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민호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런 일을 준비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한 동창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죠. 혹시 테크놀로지 그룹의 김민호 회장님이신가요? 민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창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죠. 테크놀로지 그룹은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민호는 그 회사의 창업자이자 현 회장이었어요. 이런 믿을 수가 없어. 신문에서만 보던 사람이 동창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선영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이 해외에서 일한다고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민호야, 정말 내가 그 회사에 말을 끝맺지 못하는 선영을 보며 민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엄마를 위한 날이니까요. 민호는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나가 모두의 주목을 받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영 어머니의 아들 김민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단 하나, 제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민호의 말을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단 한 번도 저에게 불평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민호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며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해외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고 꿈꾸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덕분입니다. 선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인데 아들이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다니.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로부터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민호의 말에 동창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들은 일주일 전 선영을 무시했던 일을 떠올렸어요. 제 어머니는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민호는 선영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동안 쌓아두셨던 미소를 마음껏 지으시길 바랍니다. 민호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에서는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선영은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한 동창이 용기를 내어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선영아, 지난번에 내게 한 말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 이어서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사과의 말을 전했죠.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선영은 민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민호야, 정말 내가 그런 큰 회사의 회장이란 말이니?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몇 년 전부터요. 엄마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조금씩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그동안 보내준 생활비는 제 월급의 아주 작은 일부였어요. 더 드리고 싶었지만 엄마가 거부하실까봐 조금씩만 보냈죠. 선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답니다. 자신은 아들이 그저 해외 회사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었다니. 왜 숨겼니? 엄마한테.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요. 그리고 엄마의 평범한 일상이 좋아 보였거든요. 제가 갑자기 모든 걸 바꿔버리면 엄마가 불편해 하실 것 같았어요. 민호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럼 오늘 이 모든 일은 지난번 동창회 이후 엄마가 전화로 하셨던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엄마가 초라하게 느껴지셨다는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엄마는 절대 초라한 분이 아닌데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선영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마세요.
엄마는 최고로 존중받아야 할 뿐이니까요. 선영은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민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동창들의 눈에서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갔어요. 선영을 중심으로 동창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예전과는 달리 모두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답니다. 민호는 어머니 곁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머니의 웃는 모습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선영아, 진작 내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더 자주 만났을 텐데. 한 동창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선영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답니다. 아들의 성공 여부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 선영이는 변함없이 성실하고 착하네. 그게 참 대단해. 정미의 말에 선영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적어도 정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답니다. 한편 민호는 조용히 선영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죠. 엄마, 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구나. 내가 그런 큰 회사의 회장이라니. 그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오늘은 엄마가 즐기세요. 민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동창이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지난번 동창회에서 가장 선영을 무시했던 여자였죠. 선영아,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정말 미안해. 너무 경솔했어. 그녀의 말에 선영은 잠시 침묵했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인지 아니면 민호의 위치 때문에 하는 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괜찮아. 나도 이해해. 우리 모두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선영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무례함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민호가 다시 선영 곁으로 돌아왔죠.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에요. 선영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답니다. 단순하면서도 품이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이건 할머니가 엄마에게 주려고 했던 목걸이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셨어요. 내 어머니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이걸 선물해 주렴이라고 하셨죠.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남겨준 목걸이라니. 민호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꺼내 선영의 목에 걸어주었답니다. 엄마에게 너무 잘 어울려요.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니 선영은 자신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화려한 옷이나 명품 가방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아들의 사랑과 어머니의 유품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져서였답니다. 연회장의 한쪽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선영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죠. 엄마, 저와 춤 한번 춰주실래요? 선영은 머뭇거렸어요. 춤을 춰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난 춤을 못 춰. 괜찮아요. 저를 따라오세요. 민호의 인도에 따라 선영은 무대 중앙에서 아들과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춤을 지켜보았죠. 엄마, 오늘 즐거우세요? 응, 정말 꿈 같은 하루구나. 앞으로도 이런 날이 많을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저를 위해 희생하신 만큼 이제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니까요. 춤을 추며 나누는 대화에 선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고된 삶의 무게로 잊고 지냈던 행복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답니다. 춤이 끝나고 선영이 자리로 돌아가자 동창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죠. 대신 존경과 부러움이 담겨 있었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모두의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재산, 지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민호의 말에 동창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는 듯 했답니다.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셨던 분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으시겠죠? 민호의 질문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의 말은 질책이 아닌 부드러운 당부였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선영은 민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당당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 동창회에서 저는 많이 상처받았어요. 선영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숨을 죽였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온 삶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제 아들을 자랑스럽게 키워냈고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선영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민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죠. 동창들은 이제 선영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고 선영 역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과 어울렸답니다.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선영과 민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식사를 했어요. 화려한 도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였죠. 민호야, 오늘 정말 고마워. 이런 선물은 처음이야. 엄마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런 큰 회사의 회장이란 말이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구나.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는데 운 좋게도 성공했죠. 지금은 전 세계에 지사가 있어요. 선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엄마의 일상이 바뀌는 걸 원치 않으셨을 것 같았어요. 엄마는 항상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좋아하셨잖아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의 말이 맞았답니다. 선영은 화려한 삶보다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그건 엄마가 결정하세요.
원하시면 지금처럼 미용실을 계속 운영하셔도 되고 아니면 편하게 쉬셔도 돼요. 제가 모든 걸 지원할 테니까요.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답니다. 미용실은 계속할래. 그건 내 인생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다만,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살고 싶어.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엄마. 당당하게 사세요. 엄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선영의 생활은 많은 부분이 변했지만 또 많은 부분이 여전했답니다. 여전히 그녀는 동네 미용실을 운영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리모델링된 세련된 공간이 되었어요. 오래된 장비들은 최신 설비로 바뀌었고 인테리어도 밝고 현대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선영은 여전히 단골 손님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삶에서 느끼는 보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선영 씨, 미용실이 정말 달라졌어요. 마치 강남의 유명 살롱 같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죠.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격은 그대로예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요. 선영의 말처럼 미용실의 외형은 바뀌었지만 서비스의 본질은 그대로였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제는 젊은 미용사 2명을 고용해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미용실 한쪽 벽에는 민호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해변에서 찍은 사진, 유럽 여행 중에 찍은 사진, 민호의 회사 행사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 그동안 선영은 민호의 초대로 여러 곳을 여행했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선영의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죠. 화려한 옷이나 명품 가방이 아니라 자신감이 그녀를 진정으로 빛나게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답니다. 1년 전 그 동창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 모임이었어요. 이번에는 선영이 장소를 정했고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죠. 동창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선영의 단호한 태도에 모두 수긍했답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오늘 모임을 위해 준비했어요. 옷장에서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죠. 지난 1년 동안 민호의 권유로 몇 벌의 고급 의상을 구입했지만 과하게 사치스러운 것은 사지 않았어요. 그것이 선영의 스타일이었답니다. 화장을 마치고 거울을 보니 자신감 넘치는 50대 중반의 여성이 거울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가볍게 향수를 뿌린 후 선영은 집을 나섰답니다. 모임 장소로 정한 곳은 도심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선영이 도착했을 때 동창들이 이미 모여 있었답니다. 선영아, 오랜만이야.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 정미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답니다. 다들 잘 지냈어? 오늘은 내가 준비한 자리니까 편하게 즐겨. 선영의 당당한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이제는 선영이 모임을 주도하고 다른 동창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답니다. 선영아, 요즘 미용실은 어때? 한 동창이 물었어요. 덕분에 잘 돼. 사실 최근에는 미용 학원도 하나 시작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지. 정말 대단하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의 도움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지만 운영은 전적으로 선영이 담당했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호는 어떻게 지내? 너무 바쁘지는 않아? 응, 회사 일로 바쁘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와. 그 애는 항상 가족을 우선시해. 선영의 말에 동창들은 부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성공한 아들을 두었다는 것보다 그렇게 효심 깊은 아들을 키워냈다는 점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이제는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의 아이가 더 성공했는지에 대한 경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일상과 관심사에 대한 진솔한 대화였답니다. 선영아, 사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정말 멋져. 한 동창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난 변한 게 아니야. 그저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된 것뿐이지. 선영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모임 잘하고 계세요? 응, 다들 반갑게 만났어. 내 덕분이지. 제 덕분이 아니에요. 엄마가 당당해지신 거죠. 그런데 지금 레스토랑 밖에 있는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뭐라고? 너 여기 왔어? 선영이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사이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민호가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큰 꽃다발이 들려 있었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민호가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어요. 선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답니다. 특별한 날, 오늘이 어머니의 생일이에요. 잊으셨어요? 순간 선영은 자신의 생일이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의 생일을 챙길 일이 거의 없었기에 잊고 있었던 것이죠. 아, 맞다.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동창들도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어요. 선영아, 오늘이 내 생일인 줄 몰랐어. 축하해. 민호는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 촛불이 켜진 케이크가 나왔어요. 레스토랑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두가 함께 생일 노래를 불렀답니다. 촛불을 바라보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자신의 생일을 누군가가 이렇게 축하해 준 적이 거의 없었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기에 자신을 위한 시간은 뒤로 미뤄두었던 것이죠.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세요, 엄마. 민호의 말에 선영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민호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촛불을 끄자 모두가 박수를 쳤답니다. 민호는 선영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옛 친구들,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고마워, 민호야. 그리고 여러분. 선영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이제 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을 거야.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니까. 선영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웃음 지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선영의 생일을 축하하는 웃음소리와 이야기가
레스토랑 가득 퍼져나갔답니다. 또다시 1년이 흘렀어요. 선영의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답니다. 여전히 미용실은 운영했지만 이제는 더 큰 규모로 확장되었어요. 단순한 미용실이 아닌 선영 뷰티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복합 공간으로 거듭났죠. 아래층은 미용실로, 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사용되었어요. 오늘은 학원의 첫 졸업식 날이었답니다. 10여 명의 학생들이 1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는 날이었죠. 선영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졸업식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어요. 그녀는 한부모 가정의 딸로 처음 학원에 왔을 때는 자신감 없고 소심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1년간의 교육을 통해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찾게 되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많이 도와줬어. 선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제자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영은 그들 모두에게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을 가르치려 노력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삶의 지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전하고자 했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선영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이 학원을 시작할 때 제가 바랐던 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드리고 싶었죠.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매일을 간신히 버텨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가치는 외모나 재산,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자신을 믿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많은 이들이 선영의 이야기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이곳을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스승으로, 때로는 어머니로서 항상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선영의 말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은 일어나 스승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했답니다. 졸업장 수여식이 진행되는 동안 선영은 각 학생에게 개인적인 격려의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의 발표가 있었죠. 놀랍게도 12명의 졸업생 중 10명이 이미 취업처를 구했다고 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의 추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영은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야, 너희들의 실력과 노력 덕분이야. 난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지. 하지만 사실 선영은 민호의 도움으로 여러 고급 미용실과 스파, 호텔 등의 학생들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걸고 그들의 실력을 보증했죠. 그것은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선영의 진심 어린 투자였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다과회가 이어졌답니다.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는 몇몇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죠. 어머니, 축하드려요.
민호는 선영을 포옹하며 축하했어요. 선영은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이분들은 누구니?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취재하고 싶어 하셨어요. 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취재? 어머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 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선영은 망설였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민호야,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특별할 것 없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특별해요. 엄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결국 선영은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운 이야기, 미용실을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까지.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구나 기회가 있다면 변화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선영의 인터뷰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후일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어요. 선영과 민호는 학원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민호가 말했어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답니다. 고마워, 민호야. 내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 아니에요. 엄마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했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구나. 2해 전만 해도 나는 그저 작은 미용실의 원장이었는데, 이제는 학원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네. 그건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동안은 그 빛을 감추고 계셨을 뿐이죠. 민호의 말에 선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지도 모르겠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아. 내 삶은 소중하고 내가 걸어온 길도 자랑스러워. 선영의 눈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답니다. 다음 주말 선영은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이제 그녀는 모임의 중심 인물이 되었답니다. 동창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조언을 구했어요. 화려한 명품 가방이나 옷이 아닌 그녀의 내면에서 빛나는 자신감과 지혜가 모두를 매료시켰답니다. 선영아, 너 정말 달라졌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니? 한 동창이 물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을 뿐이야. 선영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선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를 향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명품이 아니라 자신감과 사랑이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눅 들지 마세요. 당신이 빛날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답니다.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명품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명품보다 빛나는 그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가치는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도 선영처럼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시길 바랍니다.